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성 수업 15번째입니다. 저희가 수업을 많이 했습니다만 또다시 원격 수업으로 많은 시간을 하게 돼서 상당히 어렵고 힘들 것으로 압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의미 있는 문장 또는 글에 대한 수업입니다. 먼저 수업 안내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생각을 한번 열어볼까요? 왜 이런 수업을 이라는 의문을 가지고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의미 있는 글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책을 읽다가 중요한 건 밑줄을 긋겠죠? 소설책을 읽다가 누군가의 한 문장에 감동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글 속에 시간이 지나가도 잊혀지지 않는 책 속의 한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또 여러분들에게 소중히 다가갔던 일은 없었나요? 그리고 그것이 왜 소중할까요?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읽은 6조 단격이라는 조금 어려운 책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어떤 두 사람이 싸워요. 깃발이 막 움직이는데 한쪽에서는 바람이 움직이는 거다, 저 깃발은. 무슨 소리 하느냐? 다른 편에서는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지. 그래서 깃발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바람이 움직이는 거다, 깃발이 움직이는 거다. 그리고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막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해능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주 멋있는 이야기를 해요. 막 이렇게 싸우던 두 사람이 지나가던 해능이라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 무슨 얘기했을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즉, 내가 보는 바대로 내 마음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는 사람의 특성을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요. 깃발이 움직이거나 바람이 움직이는 것보다 여러분들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강조를 했을 수도 있어요.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좀 힘든가요? 재미있나요? 물론 재미도 없고 힘들겠죠. 하지만 지금이라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노력하려면 나에게도 의미 있는 문장 하나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힘이 될 수도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의미 있는 몇 가지 문장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문장을 만들어 보고 그 문장을 선생님 메일로 보내달라고 부탁을 할 거예요. 그 문장을 가지고 다음 시간 수업을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해볼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의미 있는 글 들어가 볼까요? 자, 읽어보죠. 세상에는 한 번 정도 생각하면 마음에 다가오는 짧은 글들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명언, 격언, 잠언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짧은 글의 공통점은 단 한 번 읽더라도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그건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나의 명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감하는 짧은 명언, 격언, 잠언들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힘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즉, 좋은 글은 나의 신념, 신조처럼 되어서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면 나에게 힘이 되는 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 그러기 위해서 과거의 옛날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살펴보고 선생님이 짧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글이 있었어요. 상대자의 저 허물은 내 허물의 그림자다. 해당 대종사. 선생님 이 글도 참 좋아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누가 잘못하면 그 사람의 탓을 했어요. 그죠? 하지만 살펴보면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내 책임이고 나의 허물, 나의 잘못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의 잘못을 보면 나의 잘못 같아 고쳐야지. 그리고 친구야, 야 내가 그랬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고치고 싶었는데 라고 친구에게 도움을 주는 거죠. 상대자의 저음으로 내 허물의 그림자라. 이 말은 나 밖에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회당 대종사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선과 악을 아는 것은 남의 허물을 흠집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고치기 위한 것이다. 사실 옳은 것과 그른 것, 착한 것과 나쁜 것을 안다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 누구 시비 붙이고 그 사람의 약점을 잡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저것은 옳지 않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저것은 옳은 거니까 해야지. 이렇게 내 마음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해당 대종사는 이야기했어요. 이 글의 특징이 뭐냐면 누군가 상대방이 있고 나는 그 상대방을 위해서 내 마음을, 내 자세를 어떻게 할까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자세를 가져주시면 친구의 어려움, 엄마의 힘든 모습, 아빠로부터 이렇게 관계된 나 밖에 누군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 마음을 바르고 착하고 친절하고 다정하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거죠. 오유, 톨스토이, 유명한 작가죠. 내가 진정으로 따르는 신앙은 살아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죠? 근데 우리는 요즘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의 믿음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건강, 행복은 모르겠고 나만 행복하면 돼. 그런 신행 행위도, 그러니까 종교도 있어요. 거기에 그런 종교에 대한 아주 따뜻한, 따끔한 가르침을 내리는 게 살아있는 것들을 사랑하자. 여러분들도 주변에 살아있는 것들을 사랑한다면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종교일 수 있다라고 톨스토이는 본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볼까요? 맨 아래 마더 테레사 수녀님인데요. 선생님이 존경을 해요. 이분 이야기인데 자비롭고 선한 일은 살아있는 불꽃과 같다. 무슨 얘기죠? 보세요. 땔감이 말라 있을수록 불꽃은 훨훨 더욱 잘 타오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온갖 세속적 동기에서 해방될 때, 즉 욕심을 버려서 땔감처럼 그러니까 그 수분이 많은 나무가 아니라 수분이 조금 필요한 나무가 될 때, 욕심을 버려서 필요한 나무가 될 때, 이게 바로 우리가 세속적 동기에서 벗어나 해방될 때 비로소 자유롭게 봉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봉사라는 것은 욕심을 버리는 가장 좋은 수행법일 수도 있어요. 남을 위한 마음을 키우는 수양일 수도 있어요. 모든 종교가 그렇게 하라고요. 그죠? 이거 봅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온전히 봉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신념이지만 그것에 대한 실천은 봉사라는 것이죠. 누더기 옷을 입고 가난한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섬기며 돕는 일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부자가 아니었어요.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을 돕고 힘을 모아서 만들어진 그 사랑이 기독교죠. 그러나 요즘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마더 테레사는 요즘 우리에게 종교가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설지를 이야기하는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다음 볼까요? 칸트. 이 사람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아주 계획적 있고 도덕적인 삶을 강조하셨어요. 그죠? 착한 선행, 착한 행동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이게 뭐죠? 이 사람은 다른 사람도 중요하지만 내가 자식이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가장 아름답다고 봤어요. 그걸 자율의지, 자기의지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것 같아요. 선행을 다른 사람에 보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선행을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선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말을 해주면 좋아요. 선행이란 무엇인가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베푸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여기에 당신의 의무는 진실하고 도덕적이어야 되겠죠. 진실하고 도덕적인 것 쉽지 않아요. 칸트는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이 법관이 되어서 자기가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올바르게 지켜나가도록 노력하는 자기 자신이 입법자, 법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 그 법을 지키라고 강조한 철학자예요. 여러분들이 중학교도 들어에도 이 사람 이야기를 듣고 고등학교에 가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순수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책이 있거든요. 칸트 어렵지만 한번 들어본 사람이에요. 이제부터 이런 이야기 있네요. 꽃은 바람을 거역해서 향기를 낼 수 없지만 이게 무슨 이야기냐? 꽃향기는 바람의 방향대로만 그 향기를 흘려보내요. 동쪽에서 바람이 몰아치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면 꽃향기는 동쪽에서 서쪽으로만 가요. 그죠? 바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꽃향기는 자율적이에요? 타율적이에요? 타율적이에요. 꽃향기는 밖에 바람이 부는 방향이라고 하는 힘에 의해서 향기를 전하죠. 하지만 뒤에 볼까요? 선하고 어진 사람이 풍기는 향기는 바람을 거역하여 바람과 상관없이 사방으로 번진다. 그게 뭐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품, 그 사람의 행동, 말, 생각이 사방으로 꽃향기처럼 퍼진대요. 선하고 어진 사람이 되라고 하는 법구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죠? 향수를 바르면 될까?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착하고 어질고 선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향기로운 바람이 되어야 돼요. 그죠? 비유적인 거니까 잘 확인해 주시고 다음 보시죠. 다음은 야, 무슨 선생님 이 말 무서운 것 같아요. 부귀 자손은 현세의 장식에 불과하다. 그죠? 지금 뭐 집이 크고 돈이 많고 그런 건 마치 현세의 장식, 갑옷을 하나 입은 것과 같아요. 그러나 인내, 참고 이해하며 착한 행동을 하는 선행은 하나님의 보다 나은 보상과 보다 나은 희망을 주리라. 이게 결국 뭐죠? 그 외적인 치장이나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보다 인내와 선행이 하나님에게 보다 중요한 보상, 보다 나은 희망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실천하라는 거죠.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 희망이고 부귀 자손, 돈이 많고 권력을 가진 것은 그냥 장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 가지의 격언들, 잠언들을 보았어요. 이런 격언과 잠언들을 여러분들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만들 수 있어요. 비슷하게 바꿔 만들어도 돼요. 그죠? 뭐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들. 뭐 이슬람 이야기를 볼까요? 화장은 현세의 장식에 불과하나 독서는 보다 나은 희망을 주리라.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을 거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지식은 현재의 장식에 불과하나 지혜는 더 큰 희망을 주리라.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혜로운 다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지금 배운 것 또는 인터넷에서 조금씩 바꿔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하나의 내가 만든 명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거 숙제고요. 여러분도 좋은 문장을 생각하고 만들어서 그리고 그 문장을 선생님한테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이 보낸 메일을 중심으로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을 정리하고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하는 나만의 명언 만들기 수업 2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36페이지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37쪽을 할 것입니다. 안에 노란 글씨는 읽어봐 주시고요. 짧은 시간 수고하셨습니다.